저희가 너무 이게 무서운, 이게 카오스로 가는 것 같아서 저 양문석님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또 준비를 했는데 이거 먼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거 좀 여쭤볼게요. 예. 오늘 양문석 의원이 대법원에서 의원직 30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부분이 유지를 받았는지 요거 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논란이 됐던 게 작업 네. 대출이었잖아요. 예. 양문석 예. 의원이 20년경에 잠원동에 31억 2천만 원 주고 아파트를 샀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그 막 집값 많이 올라가면서 아마 문재인 정권 때 대출 규제가 많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서 사채를 빌렸어요. 사채를 빌려서 사채를 5억 8천만 원인가 빌려가지고 대출을 받았는데 사채가 이자가 높잖아요. 네. 그래서 양문석 의원이 어디다 이제 싼 양문석 네. 의원인지 뭐 부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집에서 어디 은행권에서 이제 대출을 받으려고 이자가 낮으니까. 근데 어디서 누군가가 이제 대출해주는 전문 상담사가 네. 이런 싼 이자가 있다. 이런 네. 이런 루트가 있다. 이걸 이용해봐라 한 게 사업자 운전 대출, 네. 사업하면서 대출해주는 거 그거였어요. 예. 그 당시에는 이 사업자 대출도 막히지가 않았었어. 예. 집 담보 대출만 막혔지. 네. 그래서 거기서 11억을 빌렸어요. 네. 11억을 빌려서 이거를 바로 네. 그 대출 사채를 갚아버린 사채 거야. 갚은 거야. 예. 네. 그래서 그게 나중에 이번에 그 인사청문회 예. 인사청문회인가요? 뭐지? 뭐해서 국회의원 드러났지? 아니에요? 국회의원 선거. 출마할 때 출마할 그때 때 그 나왔을 재산 거예요. 공개하면서 네. 드러났나요? 예, 예. 그러면서 그때 논란이 많이 됐었잖아요. 네네. 양문석 전 의원도 이제 전 의원이잖아요. 예. 가처분 오늘 이후 나중에. 전 의원. 본인도 인정은 했어요. 근데 네. 자기는 몰랐다. 그렇죠. 사기 고의가 없다 이러면서 네. 재판에서 줄고 주장을 했는데 아니 몰랐다고 하면은 재판정에서 뭐 그걸 다 인정해 주나? 당연히 유죄 판결 나지. 그래서 네. 유죄가 선고가 됐어요. 집행유예. 그래서 특경가법상 사기가 인정돼서 이거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원심 판결 확정. 그리고 아시다시피 선거법 빼놓고 원래 나머지 법은 국회의원들이든 선출직이 벌금형 말고 집행유예까지 포함한 실형이 확정되면, 그러니까 징역 1년에 뭐 집행유예 3년이든 이런 게 확정만 되면 국회의원 선거 끝이죠. 피선거권이 날아가고 피선거권 날아가면 당선된 국회의원도 날아간다. 이것 때문에 이미 사실은 양문석 의원 끝났어요. 배지가 이제 떨어진 거예요. 다만 공직선거법 부분은 뭐 조금 미필적 고의에 대한 법리 해석 약간 모해가 있다 그래서 돌아갔지만 그 상관없이 이미 떨어진 거잖아요. 그죠? 네. 공직선거법 관련도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발언한 그렇죠, 거라서 그렇죠. 예. 이제 그 부분은 좀 본인의 범죄 사실을 뭐 이제 자백을 하는 꼴이 되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파기환송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빼박인 게 딸 대학생한테 그렇죠. 사업자를 네, 네. 내서 맞아요. 네. 거기다 11억을 내준 거잖아. 이거는 누군가가 작업하는 대출 전문 그렇죠. 상담사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무죄를 받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오늘 본인 얘기하기를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어서 재판 소원을 청구하려 한다. 네. 이거 이게 어떻게 해야 문제 돼요? 그 소위 4심제 본인이 만들어 민주당이 만들고 자기네들이 다 이걸 이용을 하고 있어 이 그러니까 루트를. 오늘 새벽 0시부터 사심이 가능해졌는데, 네. 그러니까 오늘 새벽부터 가능해. 짜랄라. 아니 그러면은 네. 의원직은 의원직 날라가고. 날라가. 의원직은 나가는데 날라갔는데 난 또 이것도 궁금해. 네. 그래서 이제 보궐선거를 해야 그쵸, 되잖아요. 그쵸. 그랬는데 이제 보궐선거 나오려고 하는 이제 민주당 정치인들이 김남국 의원. 네. 있을 거 아니에요. 김남국, 예. 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개인이 잘못했다기보다 또 물론 개인이 잘못했어요. 예. 잘못해서 재판을 받은 거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게 국회의원 선거 나갈 때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 민주당 자체 내에서 이게 문제 없다 해가지고 그 출마를 시킨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적어도 이런 상황에서 과연 민주당이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는 것이 맞는 것인지. 도의적으로 안 되죠. 예전에는 도의적으로 당원 안 되는 당규에도 거예요? 원래 민주당이 이러면 그렇죠. 안 안 낸다 한다 그랬다가 그랬잖아요. 그것도 삭제했잖아요. 아. 지금 낼 수는 있어요. 낼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 원 변호사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아까 좀 여기저기 취재해 보니까 네. 이게 지금 완전 대혼란이에요. 왜냐? 원래 이렇게 배지가 떨어져서 이번 지방선거 때 보궐선거를 하는 게 맞는데 선관위도 일단 가만 있어봐 이거 헌법 소원 그러니까. 사심제 하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지? 국회의장이 일단 우리가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국회의장이 통보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우리가 이걸 그래서 지금 보궐선거 한다고 이렇게 땅땅땅 할 수 있는지 우리도 모르겠어요.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양문석 의원이 4심 내서 네. 재판 소원하면서 대법원 판결 효력 정지 가처분을 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가처분이 헌재에 내는 거예요. 가처분. 그래서 오늘 인용- 보신 거예요. 가처분 전문이라. 이제부터 이제 네. 들어야 돼. 네. 아니 그래서 이제 가처분을 냈는데 우리 남국님은 그래도 나는 여기 출마하겠어 하고 출마를 신청해요. 그럼 맞긴 힘들겠죠? 아니, 그래서 근데 이게 그러면 의원 내 얘기는 4월 30일 전에 뭔가가 결정이 나야 그래야 이제 저 지방선거 하는 날 보궐선거를 한다고 할 텐데 보선을 네.
예를 들어서 헌재가 지금 막 이게 처음이니까 이거 어떻게 자기들은 헷갈리니까 근데 네. 가처분을 냈어. 가처분을 냈는데 가처분 조금 좀 생각해보고 그러다가 만약에 4월 30일 넘기면 선고 자체가 나가리가 될 수 있어요. 1년 동안 못 뽑는 거죠. 그런 가능성이 하나 있고 둘째 가처분을 만약에 인용했어요. 그래서 가처분을 기각했어요. 그래서 재보선 합시다. 그래서 보궐선거 갖고 새 국회의원이 뽑혔어요. 네. 근데 살아 돌아와. 본안에 가서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해보니까 이게 약간 인권을 좀 침해하는 게 있어서 그게 그렇게 제가 되면- 제일 원하는 바예요. 제가 제일 원하는 그렇게 바. 되면 네. 국회의원이 이미 새 당 국회의원 당선돼 있는데 네. 양문석 의원은 다시 재판을 받아서 배지가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지금 법률가들이 맞아요.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네. 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가처분. 이거는 이미 네. 양무석 의원이 그 당시 국회의원 출마했을 때부터 네. 이거 작업 대출이 워낙 그때 성행했었고 그 당시에 이제 금감원에서도 조사가 나갔었잖아요. 이걸로 실제로 집행유예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양무석 의원이 빼박이구나. 재판소원을 가더라도 각하? 무죄로 살아나올 확률은 없어. 그래서 안 되는 건데 제 얘기는 1%도 안 문제는 지금 4월 30일 이전에 뭔가 보궐선거 너무 또 선명해. 공포가 나야 그 맞아요. 보궐선거를 할 텐데 그 선거가 지금 이 선거는 못하고 그냥 하다가 선관위도 어떻게 해야 되지? 헌재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감사법 어떻게 해야 되지? 변호사 모르고 유권 해석하는 데도 모르고 법에는 이만한 구멍이 있고 그래갖고 보궐선거를 못하고 넘어갈 가능성 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선거가 당선이 무효가 됐기 때문에 거기는 네. 이제 지역구는 국회의원이 없는 거예요. 네. 없는 상태로 지금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양무석 의원이 가처분을 신청해서 그게 인용이 될 확률은 거의 저는 제로에 가깝다는 거 보는데 그게 이제 기각 판단이 나올 때까지도 그 지역구 선거는 없는 걸로 해석을 해서 선거를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기간이 어떻게 하다 보면 4월 30일 도구할 수 있다니까요. 그럴 경우에는 이 선거가 가처분을 빨리 내리겠지. 아니 가처분을 내리든 안 내리든 그 지역구는 없는 상태에서 없는 상태인데 주인 4월 없는 30일 상태로. 이전에 결론이 결론이 나면 아마 했으니까. 될 텐데 근데 문제는 4월 30일 전에 가처분이 나도 만약에 이 본안은 어떻게 할까 갖고 또 막 사람들이 헷갈릴 수가 근데 있거든요. 인용이 났을 때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인용 나오죠. 인용이 날 인용날 가능성은 근데 없다는 저는 없다고 말씀이시잖아요. 봐요. 이미 유죄 가처분 전문 변호사가 아, 보면 집행유예도 있고 집행유예 받은 사례도 있고 네. 이 작업 대출 내용을 아니 보면은 그리고 딸 이름으로 어쨌든 내용을 해가지고 보면은 이게 누가 말이 안 봐도 돼요. 어쨌든 그런데 국회의원으로 공천을 줬다는 자체가 문제인 거 그래서 아니에요? 본인이 네. 기본권 침해 받은 게 있으면 자기가 이제 재판 소원을 하겠다 해서 무슨 기본권을 침해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아까 인권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자유롭게 대출받을 권리 그걸 아. 침해했나 그렇게 생각하면은 네네. 가처분을 인용할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재판 소원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요건이 네.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해서 이제 당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이거 재판에 반하지 그렇죠. 않거든요. 예, 예. 또 이제 두 번째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이거 네. 없는 것 같아요. 해당 안 될 것 네네. 같아요. 또 마지막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뭐가? 이게 갑자기 뭐 양무석 의원이 뚝하니 혼자 떨어져서 본인만 유죄 판결 받았다? 그거 아니잖아요. 예. 네네. 그냥 본인이 억울한 감정을 재판 소원으로 그냥 표출을 한 것 같은데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압도적인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뉴스트라 타노스!